주도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아이는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는 하면 안 된다. 이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라. 일단 엄마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책육아, 엄마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선입견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정말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얼마 캐더마입니다.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어제 인스타에 파마머리가 낫냐 생머리가 낫냐 이거 투표도 했는데 반반이더라고요, 거의. 아무튼 예쁜가요?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교육에 대한 영상이 너무나 반응이 뜨겁고 댓글이 정말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제가 댓글들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좋은 걸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교육이 정말 잘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여기서 이제 사교육에 투자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쓰려고 가져왔는데, 자, 사교육 가성비, 이제 이거를 따질 때 투자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시간 그리고 돈.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 애들 바빠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수업하는 시간도 있고, 그 수업만 받는 게 아니라 복습, 예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요, 학원을 하나 다니는 게. 그래서 시간이라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무시 못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교육비로 돈 막 다 쓰고, 그래서 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당한 사교육비, 내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성비 좋게 사교육을 시키려면 내가 드리는 시간과 또 내가 드리는 돈에 비해서 적어도 투자만큼의 성과는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사교육 가성비가 좋으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오늘 영상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 말은 이걸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동기죠, 동기. 자기 동기력. 아이가 스스로 정말 내가 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어, 내가 이 과목의 성적을 올리고 싶어, 그래서 다니는 학원. 이거는 정말 시간, 돈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편이죠. 엄마가 보내서 억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원한다는 거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막 친구들하고 놀려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 말고 진짜 내적 동기라고 하죠. 정말 그 과목을 내가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가 내고 싶어서,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 가성비가 갑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이는 잘 없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내적 동기로 원해서 주도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아이는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거의 이제 뭐 한 90% 아이들은 학원 전기세 내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지출. 그래서 이 사교육비는 하면 안 된다. 이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내 아이는 평범해요. 그래서 막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하고 싶어서 날 학원을 보내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다니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엄마표 추천을 합니다. 3만 원 아이, 그리고 동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뭐 노는 거 좋아하는. 근데 사실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다 노는 걸 좋아하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마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책육아, 엄마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선입견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정말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을 읽으셔서 와, 이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확신이 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실행력 있죠, 실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면은 100% 좋을 거야, 이걸 내가 해야만 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꾸준한 실행. 사실 여러분, 이 아이들 교육은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한 실행을 하려면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 보고 한번 해볼까? 이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면 진짜 와, 이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실행을 해야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만큼 내 아이를 주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아요. 학원 선생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극소수겠죠.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애 한 명 한 명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외도 좋은데 이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외는 대체로 학원비보다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은 사교육으로 하기에 과외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 잠깐 얘기하면은 학원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학원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이유가 주도성을 너무 망쳐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원을 안 다니잖아요. 수학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수학 학원을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공부 양, 그리고 진도, 그리고 문제집 수준, 이거를 다 본인이 정해야 돼요. 완전 주도적이죠. 그런데 학원에 다니게 되면은 공부 양, 이제 숙제를 내주죠. 그리고 진도, 학원 따라가야 되죠. 그 수준도 물론 이제 레벨 테스트 봐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정해서 하는 경험을 하나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그때부터 학원을 가서 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학원을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 제가 쓸데없는 사교육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초등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국영수 학원을 저는 대체로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애마다 달라요. 필요한 애도 있고, 그리고 엄마들이 또 상황이 워킹맘이고 뭐 조부모도 없고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학원을 이용을 해야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 사교육은 아이가 아직까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근데 이제 애마다 좀 달라요. 좀 빠른 애들 있죠. 이미 주도적으로 잘하고 또 자기가 막 공부 욕심 있고 이래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원 일찍 다녀도 상관없어요. 너무 아이가 뒤처져요. 도저히 엄마표로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 이 아이가 정말 도저히 안 돼. 그런 경우에 학원 가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 절대 안 좋아요, 이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학원을 보내게 됐을 때 주도성을 잃기가 너무 쉽다. 저는 초등 저학년부터 진짜 학원에 의존하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치원 때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거, 그게 될 때까지는 산만하고 동기가 안 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표를 해서 자, 아이 수준에 맞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수준이 자꾸 바뀌어요. 학원을 보내면은 그 매번 바뀌는 수준에 따라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수학에 좀 애가 흥미도 생긴 것 같고 뭔가 좀 하려 그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최상위 S를 했어요. 제 이제 경험담입니다. 이거를 했어요. 했는데 좀 풀더니 애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답률이 70%가 안 나와. 막 50% 반타작이야. 이렇게 되면은 애는 이 문제집을 푸는 시간이 고문이에요, 고문.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뭐 1단원만 했어. 그랬지만 과감하게 포기. 그리고 바로 밑에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디딤돌 응용.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했을 때 얘가 이제 다시 70%, 뭐 80% 이렇게 정답률이 나와요. 이러면 이제 풀만 하다고요. 이렇게 수준을 내 맘대로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준뿐만 아니라 이제 흥미. 이거는 뭐냐면은 책류가, 그리고 엄마표 영어.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스토리, 캐릭터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해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엄마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초4 요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부분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엄마표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학원을 보낼 거냐, 또는 과외를 할 거냐. 자, 일단은 고려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거, 막 그 내적 동기로 진짜로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안 경제적 상황,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사교육 가정마다 그 사교육비 책정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두 아이 합쳐서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이제 예체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표를 계속 해도 오케이였어. 애들 둘 다.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책류가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이제 공부 사교육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 나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저는 은미채 이걸로 이제 사용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집 경제적 상황이 한 200만 원까지 가능했어. 그랬고 초4부터 아이가 이제 책류가 엄마표 영어에서 이제 충분히 원서를 읽어서 원서 수준이 좀 높고 이런 상황이면요, 사실은 학습서도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혼자 했는데 그걸 학원에 맡겨서 할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요 정도 되면은 또는 이제 집안 상황, 이게 뭐냐면은 엄마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워킹맘.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여기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상태, 아이가 너무 뛰어나요. 아이가 동기도 있어. 그리고 아이가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 그런 경우에는 이 학원을 타서 이렇게 쫙 올려줄 수 있죠. 또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목표다. 그러면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조금 특별한 길로 가야 되죠. 근데 이거를 꼭 사교육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리스가 사실 사교육 없이 지금 이제 뭐 자사고 가겠다고 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목표에 따라서 중학교를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일단 그 아이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부터는 진짜 이제 다 컸잖아요. 정말 그냥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동기죠. 본인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공부 사교육은 안 해도 되고 정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아이가 원하면 저는 사교육을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특히 고등 선행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인강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고 저희 애가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정말 사교육이 가성비가 있으려면 진짜 아이가 원해야 돼요, 아이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경험을 충분히 쌓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정말 원해서, 그래서 사교육을 하는 게 정말 베스트다.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할 때까지 가능하면 저는 엄마표를 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사교육이 되게 옛날처럼 막 무조건 막 주입식으로 하지 않는 뭐 좋은 사교육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학습서 같은 경우도 문제집도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다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교육이 의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거, 이것만 되면은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동기, 아이가 원할 때 하는 거. 그게 진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도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